오늘은 경제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드쌤입니다. 오늘은 그 경제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과정상의 경제교육의 내용을 찾아보면 사실은 전체 교육과정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수학 문장제 문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면이 좀 나온다든지, 사회 과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아니면 물물교환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내용이 나오는 부분, 또 실과에서 용통기입장을 쓴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재량 활동이나 기타 활동으로 예전에 많이 했던 바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내용을 조금은 배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경제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면서 특히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그 경제활동 교육에 대한 컨텐츠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시고 있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은 학생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마인드를 아주 깊게 심어주고 계시는 아주 소중한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궁금하신 분은 그 채널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교사 입장에서 이렇게 창의적인 콘텐츠를 하고 계시는 분을 보면 존경의 박수를 또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제 그 경제교육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의 이제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어릴 때를 한번 세상에 보면 우리가 과연 받았던 경제교육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껴야 잘 산다 라는 것이 좀 슬로건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방방마다 그 전기불 끄시고, 어머니도 같이 끄시고, 그리고 겨울에도 난방을 최대한 아끼고, 여름에 에어컨은 절대 킬 수가 없었죠. 물론 에어컨이 없어서 못 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전기세가 너무 무서워서 에어컨은 거의 켜지 못했고, 선풍기 정도로 창문 열어놓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식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풍부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몇십 원짜리 과자 사 먹고 몇백 원짜리 아이스크림 간신히 사 먹고 하는 그 정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그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상의 기사들을 많이 보면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가격이 거의 10억 이상에 육박하고 있고요. 20억 단위, 30억 단위 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우리 아파트들도 거의 이제 그 가격에 육박해 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최근 그 2030 세대에서는 이번 생은 망쳤어, 집 사기 틀렸어, 그러면서 그냥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면,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이 사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냐,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옛날에는 그냥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그러면은 그게 사회적인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주변을 살펴보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그 학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학력이나 많이 배운 것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매우 부유하게 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아끼면 잘 산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산다 라는 것으로 과연 해결이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하루 24시간을 정말 아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많은 또 부를 축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나 출발점이 같지 않죠.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 돈이 있던 집안도 있을 거고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어려웠던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엮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저처럼 교사가 돼서 공무원이 돼서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직장을 선택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개인 사업으로 전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일러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 모두가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공부를 잘해서 행정고시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높은 점수를 얻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과 개성들을 먼저 부모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조금만 더 가르치면 뭔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뭔가를 주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는 싸우는 날도 많아지죠.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자식과 공부를 시켜야 되는 부모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또 가족 간의 또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에게 경제 교육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가르쳐 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생일 선물로 주식을 사주거나 이런 그 가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봅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요. 만약에 아이한테 주식 하나를 사주고 그 주식이 그냥 아무 주식이 아니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야의 뭐 장난감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주게 되면 그 아이도 그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이것은 단순히 손님들이 왔을 때 주는 용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맡기고 나중에 너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교복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교육이 많이 불신을 얻고 있는 현실이죠. 또 사교육이 또 많이 곽강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교육도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장점을 좀 잘만 활용을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금 내는 아이들과 같은 또 멋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처럼 또 훌륭한 창의적인 교육 과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부모들이 어렸을 때 아끼면 잘 산다, 낭비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경제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내 돈 10원 한 장을 쓰더라도 이 돈이 10원의 가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서 쓰여지게 된다면 그거는 또 올바른 소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내 돈 뭐 10,000원 한 장이 절대로 아무렇게나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한 턱 낼게 해가지고 한 턱을 확 내고 또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돌아서서는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괜히 썼다, 이거 아낄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단순히 기분에 의해서,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10원 한 장이라도 100원 한 장이라도 그것의 값어치를 충분히 할 때 그 돈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릴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너무 알뜰하셨죠. 그래서 아끼고 아끼는 모습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몸에 많이 배어 있고, 가끔은 이제 내가 못 썼던 거에 대한 한처럼 괜히 1인분만 먹어도 충분한데 막 2인분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도 아직 경제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부모가 정답이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가는 자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100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식과 더불어 그럼 올바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찾아가는 그런
가족 간의 경제 교육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하나 시키더라도 아빠가 먹고 싶은 거, 우리 자녀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무작정 시키는 것보다도 어떻게 시키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것을 음식을 하나 먹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음식을 먹다 보면 떨어진 음식이라도 그렇게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경제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끼고 단순히 쓰지 않고 이렇게 아는 것이 경제교육은 아니고, 쓸 수 있을 때는 충분히 쓰고 내가 그리고 주식과 같이 투자할 수 있을 때는 충분히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를 넓혀가는 것이 경제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두서없이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했던 실수, 부모가 했던 오류 같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감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는 그런 경제적인 교육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내놓을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제교육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